여러분, 혹시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이요, 이게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피해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정말 이상한 관계죠? 이 끊을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우주선 지구호에는 승객이 없다. 우리 모두는 승무원이다. 캐나다 철학자 마셜 맥클루언이 한 말인데요. 어때요?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지구라는 배를 움직이는 승무원이라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문제가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점, 이걸 마음에 새기고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지구가 원래 얼마나 정교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완벽했던 균형이 지금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가이아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구가 그냥 돌덩이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스스로 환경을 조절하면서 수천 년 동안 완벽한 균형을 유지해왔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그 기가 막힌 균형이 정말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거의 1000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70에서 300ppm 사이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됐어요. 거의 평평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래프가 거의 수직으로 하늘로 치솟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산업혁명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420ppm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폭발적인 증가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다음 그래프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파란색 선이 이산화탄소 농도, 빨간색 선이 지구 평균 기온이에요. 어때요? 그냥 똑같이 생겼죠? 이산화탄소가 오르니까 기온이 그대로 따라 올라갑니다. 어떤 분들은 태양 때문 아니냐고 하는데 저기 노란색 선, 태양 에너지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러면 범인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명확해지죠? 자, 이런 모든 과학적 사실들을 종합해서 우리한테 가장 강력하게 경고를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IP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그냥 아무 데나가 아니라 전 세계 수천 명의 최고 과학자들이 모여서 내놓는 가장 권위 있는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경고는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IPCC가 우리에게 제시한 정말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5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진짜 재앙적인 변화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일종의 마지노선 같은 겁니다. 1.5도 이상 오르면 정말 큰일 난다는 강력한 경고죠. 알겠습니다. 기후가 변화하고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농업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 기후위기의 한가운데 서 있는 농업의 두 얼굴, 그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지구적 위기가 당장 오늘 저녁 우리 식탁에 오를 밥이랑 반찬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네, 이제부터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죠. 문제를 바로 우리 곁으로 식탁 위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농업은요, 기후변화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가해자이기도 해요.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니. 이 이중적인 모습, 이게 바로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피해자로서의 농업, 이게 어떤 모습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갑작스러운 폭염이나 홍수 같은 극단적인 날씨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요. 더 심각한 건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주요 작물의 70% 이상이 꿀벌 덕분에 열매를 맺는데 꿀벌이 없으면 우린 뭘 먹죠? 그리고 이미 우리 주변에서도 변화가 보이죠. 예전엔 대구 사과가 유명했는데 이젠 사과 농사가 강원도까지 북상하고 있잖아요. 전통적인 농사 지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해자로서의 얼굴을 볼까요? 이건 정말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농장에서 작물을 키우고 우리 식탁에 오르고 또 남아서 버려지기까지 이 음식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요, 전 세계 총 배출량의 얼마를 차지할까요? 무려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요. 엄청난 양이죠. 그럼 농업 분야에서 대체 뭐가 그렇게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저기 가장 노툰 막대 보이세요? 바로 가축입니다. 특히 소가 트림이나 방귀로 뿜어내는 메탄가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뒤를 밭을 가는 것, 논에서 나오는 메탄, 그리고 화학비료 같은 것들이 있고 있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좀 암울하죠? 그런데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행히도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변화의 씨앗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에 갇힌 농업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결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혁신이에요. 예를 들면 드론이나 AI를 써서 꼭 필요한 곳에만 물이랑 비료를 딱 맞게 주는 스마트 농업 같은 거요. 또 바이오차라고 식물 쓰레기를 수수로 만들어서 땅에 묻으면 탄소를 영구적으로 가둘 수 있거든요. 이런 신기한 기술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전환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먼 길을 여행해 왔는지, 즉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 난 걸 먹는 로컬 푸드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바로 우리 각자의 식단 선택입니다. 무조건 채식만 하자는 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고기 소비를 조금만 의식적으로 줄여보는 플렉시트리언처럼요. 이런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쩌면 이 모든 기술과 사회 운동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자연에서 길을 찾자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요.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을지도 몰라요. 진짜 문제는 뭘까요? 어쩌면 그건 자연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자연에 맞서서 어떻게든 더 많은 걸 뽑아내려는 그런 산업적인 사고방식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자연을 닮아가자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퍼머컬처라는 개념의 핵심인데요.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래 자연 생태계가 돌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자는 거죠. 정말 멋진 생각 아닌가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화가 다시 자연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요?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자연의 한 부분으로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와 이 지구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